안녕하세요. 안전한 자산관리 전문 투자자문사 아메리츠에셋의 켄 초라고 합니다. 주간 경제 동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드리는 공지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간 경제 동향 시간에 나눠드리는 내용은 투자자문이 아니고 정보 제공과 교육 차원에서 나눠드린다는 점 공지드립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하고 경제 상황에 대해서 같이 좀 업데이트를 하고요. 이번 주에 있는 주요 데이터를 몇 가지만 살펴보는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일단 파이낸셜 마켓을 먼저 보시면 뭐 스탁 마켓이죠. 반등을 연초 들어서 계속 하다가 지금 사실상은 사이드웨이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네게티브 테리토리로 들어갔습니다. 리트윗을 좀 했습니다. 이번 주에 계속 리트윗이 진행이 될지 조정 반등, 상승 반등을 계속 할지 계속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지난주에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S&P 500이나 나스닥이나 다우들이 다 네거티브 테리토리 0.5, 0.5에서 0.8 사이 정도 빠진 상태고요. 현재는 실제로 이제 뭐 부동산 시장이 좀 슬로우되고 있고, 그리고 경기 선행 지수라고 하는 것들도 향후 12개월 안에 리세션이 있을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시장에 무게를 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 관련된 데이터가 아무래도 좀 중요한 비중을 가지게 되겠죠. 하우징 스타트를 먼저 보면 뭐 새로 이제 시작하는 거죠. 건설 쪽에 주택 건설 쪽 새로 시작하는 트렌드인데 보시면은 오른쪽에 라인들을 보시면 대체적으로 퍼밋하고 스타트하고 지난해부터 급격하게 이제 급락하기 시작한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컴플리션 레이트는 아무래도 계속 진행이 되니까 올라가는데 새로 시작하기 위해서 퍼밋을 받고 시작을 하는 부분들은 이제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걸 우리가 차트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기본적으로는 뭐 금리가 계속 많이 올라서 그 영향을 받아서 이제 경기가 이제 조금씩 슬로우 다운을 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주택 시장에도 당연히 이제 새로 신규 건설 현황도 네기티브하게 지금 임팩트를 하고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넘버를 보면은 전년 3월과 비교해 봤을 때 2023년 3월의 데이터는 퍼밋은 24.8%가 떨어졌고 줄어들었고 하우징 스타트도 17.2%가 줄어들었습니다. 컴플리션 레이트는 12.9% 올랐고요. 그래서 새로 시작하는 건설 경기도 좀 슬로우 다운 하고 있는 확실히 슬로우 다운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이제 existing home sales drop 세일즈 현황을 보면 지난달에 4.44 밀리언 가구가 주택이 이제 판매가 됐는데 먼스 오버 먼스 데이터도 떨어졌고 2월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데이터도 22%가 떨어졌죠 보면 전달에 비해서 2.4% 떨어졌고 인벤토리는 지금 전달 3월에 투먼스 2개월치 있던 것에 지금 2.6로 먼스치 1.6개월치로 지금 늘어난 상태고 세일즈 프라이스 중간가도 이제 전년 동기 대비 0.9% 계속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슬로우 다운하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택 시장도. 방금 뭐 그 보면서 말씀을 다 드린 내용이죠. 애뉴얼 레이스로 보면은 22% 정도가 기존 주택 판매량은 줄어드는 상태고 중간가도 좀 이제 소폭 떨어졌고 다들 예상하시는 거겠지만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몰기지 레이트도 많이 올랐죠. 많이 올라서 전체적으로 아무튼 하우징 인더스트리가 슬로잉 다운하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고 이것이 앞으로 또 경제의 다른 부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아마 이런 부분들이 계속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니셜 클레임스라고 돼 있는데 이제 신규 실업수당 이제 청구 건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뭐 아주 시비어한 상태는 아니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확실히 올라가고 있는 트렌드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빨간 줄이 이제 무빙 에버리지라고 돼 있는데 지금 넘버가 이제 무빙 에버리지 위쪽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지금 현재 넘버는 24만 5천 개로 올라갔죠. 5천 개 정도 지난주에 비해서 그 전주에 비해서 올라간 상태인데 그래서 확실히 심각한 상태는 아니지만 뭐 여기 보면 recessionary unemployment라고 볼 수는 없다고 돼 있죠. 그렇지만은 확실히 이게 트렌딩 업워드다 늘어나고 있다. 일자리를 잃어서 이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라는 그런 트렌드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리딩 인디케이터라고 돼 있는데 우리말로 이제 경기 선행 지수라고들 많이 하죠. 이 지수는 이제 사실 컴파짓 인덱스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기 선행 지표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을 다 컴바인해서 트래킹을 하는 그런 차트인데 보시면은 레드 라인으로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지로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경기가 확실히 슬로우 다운 할 가능성이 이제 생기고 있다라는 거고 이제 레드 라인 밑으로까지 내려가면은 이제 리세션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제 그런 트레시홀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선행지수 상으로는 계속 내려가고 급격하게 급락해온 걸 갖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드라인 밑으로까지 지금 지나가 떨어진 상태고 그래서 리세션 시그널을 주고 있다. 지금 적어도 이 다양한 경기 선행 지표들은 리세션을 예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하는 경기 선행 종합 지수이고요. 이제 지난달에 전달 대비 1.2%가 지금 떨어졌고 차트에서도 보신 바와 같이 꾸준히 지금 하락세를 보였잖아요. 그 경기 지표 그 라인 자체는 그래서 이게 지금 한 12개월째 계속 지금 네게티브 그로스를 보인 상태이고 레드 라인으로 표시돼 있던 이 차트에서 봤던 부분 밑으로 지금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경기 선행지수 차원에서는 향후 12개월 안에 이제 리세션을 우리가 경험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적어도 이 매트릭의 기초에서는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참 어닝 시즌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한 총 S&P 500 기업들 중에 한 87 기업이 이제 어닝 리포트를 발표한 상태고 이번 주에도 계속 진행이 되죠. 근데 지난주에는 사실 모건 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등 주요 대형 투자은행들이 이제 실적 발표가 있었고 넷플릭스하고 테슬라도 발표가 있었죠. 대형 은행들 같은 경우는 어닝 예상치를 갖다가 이제 상회한 것들이 나왔고 근데 이제 인베스트먼트 뱅킹 비즈니스는 상당히 위축된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아무래도 인베스트먼트 뱅킹 쪽이 위축됐다는 거는 비즈니스 액티비티가 그만큼 위축됐다라는 거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반적인 어닝이 에스티메이트를 비롯했다는 거는 아무래도 금리가 올라간 것들이 뱅킹 섹터의 어닝에 파지티브하게 그건 또 작용을 해서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경기 전체의 액티비티는 슬로우 다운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베스트먼트 뱅킹 비즈니스가 상당히 위축됐기 때문에.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익스펙테이션을 미트하긴 했는데 서브스크라이버를 늘리는 가입자를 늘리는 부분에서는 기대했던 바에 못 미쳤고 테슬라도 어닝을 간신히 미트하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프로핏 마진이 줄어들고 있어서 향후 전망은 또 그렇게 밝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닝 관련돼서도 계속 이번 주에도 아마 마켓은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주목을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중요한 지표는 이제 미국의 PCE 넘버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여러 번 계속 반복해서 봤지만 CPI 넘버하고 이제 PCE 넘버가 주된 물가 추이를 우리가 파악하는 지표인데 연준은 CPI도 보지만 PCE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도 여러 번 확인을 해 왔습니다. PC 넘버도 그렇고 코어 PC 넘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는 이제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체는 긍정적으로 이제 시장이 받아들였던 건데 연준이 기대하고 원하는 타겟 레이신 2%에 비해서는 뭐 여전히 지금 높은 상태에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아마도 일각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좀 낮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전히 높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코어 CPI 넘버는 오히려 올라갔어요. 전년 동기 대비.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too soon to be calling for cuts this year라고 돼 있죠. 그래서 올해의 높은 상태에서 당분간은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 컷까지는 아직까지는 컷을 얘기하기는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제 이런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부문에서 더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또 달라지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뱅킹 섹터 크라이시스가 있었는데 잠깐이지만 지금 현재는 좀 소강 상태이긴 하지만 그쪽에서 더 문제가 나빠진다거나 아니면 다른 데서 또 어떤 블랙스완 이벤트가 있거나 해서 경기가
급랭하게 되면 뭐 금리를 내릴 수도 있겠죠. 그런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데 사실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금리를 내리는 게 뭐 시장이나 경제에 좋은 영향을 준다라고 또 보기 힘들겠죠. 왜냐하면은 그 얘기는 그만큼 악화됐기 때문에 내린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 자체가 굿뉴스가 될 가능성은 그 상황에선 또 낮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주목할 부분은 컨슈머들은 지금 원이어 인플레이션 익스펙테이션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방금 전에 차트에서 보면은 밑에 있는 차트가 지금 소비자가 익스펙트하는 인플레이션 원이어 익스펙테이션인데 지금 오히려 최근에는 다시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약간 컨선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예정이 돼 있는데 PC 넘버에 대해서 마켓이 상당히 중요하게 주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외에는 오스트레일리아 쿼럴리 CPI 넘버가 수요일 날, 뭐 현지 시간 수요일이니까 여기는 화요일이겠죠. 그리고 뱅크 오브 재팬 일본 중앙은행이 이제 현지 시간 금요일, 여기 시간은 아마 목요일 저녁 때쯤이 될 것 같은데 미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도 각자 아마 경기 현황을 보고 물가 추이를 보면서 향후 금리 정책, 통화 정책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글로벌 마켓에서는 요 두 가지가 뭐 다른 것들도 있지만 이번 주엔 중요한 이벤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경제 동향은 여기까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